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우투자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주 초등학생처럼 생각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시장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뭐 어떤 분은 막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보고, 빅스 지수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미국 선물 지수, 외국인 매매 동향 이런 거 다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데 맞습니까 지금? 안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매매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어떤 주식이 하락 추세든 상승 추세든 어떤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면 그건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서 멈출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이렇게 방향이 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건데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뉴스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전혀 새로운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뉴스에 따른 지수가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매매는 어떻게 하냐? 그냥 눈 딱 감고 싸다고 생각하면 사고 비싸다고 생각하면 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팔고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사고. 물론 여기에도 조건은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더라도 그 내용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구조적 하락이냐, 그냥 단순하게 하락이냐, 뭐 이런 건 이 정도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또 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랐지만 구조적으로 조금 더 갈 거냐, 이거는 조금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종목은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종목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유가 없이 떨어졌고요. 또 이유가 없이 오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이렇게 달았어요. 제목도. 단순하게 생각해라. 복잡하게 CPI 지수가 어떻고 이게 참 의미가 없다. 원달러가 지금 1345, 환율 높은 거 이미 다 안다고요. 미 10년물 국채금리 3% 넘는 거 다 알아요, 지금. 그리고 떨어지고 유가도 100불 연절이라는 거 다 알아요. 변화가 없어요,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변화가 없다고 다. 환율만 조금 변화가 있었지만 이것도 다시 회귀하는 모양이고 별로 변화가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변화가 없고요. 미국의 긴축 기조 엊그제 뭐 파월이 어떻게 발언했네 이런 거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 전에 했던 발언하고 변화가 없다는 게. 그러면 지수가 뭐냐? 맞을 자리 맞으면 내려오고 지지받을 자리 오면 오르고 이런 형태를 미국도 보일 것이고 한국도 보일 것이란 얘기죠. 오늘 오른 것이 뭐 대단한 거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오르는 거예요. 오르는 거 아무 이유도 없어요. 오늘 뉴스를 채우는 거예요. 오늘은 또 어제 그랬잖아요. 맞을 자리 맞으니까 떨어져 그냥 내려왔고 파월 발언 핑계로 파월이 뭐 대단한 발언한 것도 아니잖아요. 뻔한 얘기 한 거지. 그런데 오늘은 또 미국이 빠졌지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국이 빠졌을 때, 참 올라갔을 때 덜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 미국이 또 그냥 올라갈 거니까 우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회를 놓친다. 어제 같은 날 여러 가지 지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됩니까? 던져야 되죠. 피잖아요. 어제같이 나스닥이 4% 폭락하고 다우가 폭락하고 한 번에 121선 뚫고 내려왔는데 이거를 차트 분석하고 하면 야 이건 하방 센데 팔고 떠나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오늘. 그 오늘 또 환호할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거니까 지수도 많이 올랐다 싶으면 사고 팔고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파는 거예요. 그 중간이 어디냐? 중간이 2,500 정도 보면 돼. 2,500 코스피 지수 같은 거. 지수 차트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매매도 코스피. 지난번에 우리가 일봉으로 볼 수밖에 없죠. 여기 2,540 갔다가 이번에 여기 왔잖아요. 2,400. 그러니까 중간선 여기잖아요. 21선 딱 마친데.
그냥 21선 밑에 있으면 싼 거예요, 지금 지수는. 빠져봤자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가격대는 어떠냐? 지수 가격대는 싸니까 지수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비싸면 지수를 봐야 되는데, 지수가 싸잖아요, 싸. 중간 가격치보다 나르니까, 뭐 옛날 건 생각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 볼 건 하나도 없다. 왜? 그냥 싸다고 생각하면 돼. 아, 지수는 싸. 그럼 이제 내 종목만 보면 돼. 내 종목도 지금 우량주고 잡주고 그냥 같이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우량주다? 그럼 싸? 싸면 가지고 가, 그냥. 팔지 말고. 비싸? 우량주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서 좀 비싸졌어? 그런 거 조금씩 이제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반면에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아까 얘기한 그래도 주도주가 조금 연속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게 폐배터리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아, 이제 조선주는 죽었어요. 태주 이방원 중에 조선주는 오늘 안 갔죠, 아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못 가는 종목들은 이제 시세 다 한 거예요. 또 가기가 어렵잖아요. 조선주가 왜 갔냐? 아, 수주 때문에 갔는데, 또 간다는 게 그렇잖아요. 오늘 보니까 쭉 빠졌는데, 그동안 이제 정체돼 있어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미포가 가장 잘 갔으니까, 우리 고점에서 버거워하잖아요. 이제 쭉쭉 못 나가고. 태양광이나 폐배터리, 이쪽은 고점권에서 이렇게 좀 쉬다가 한 번 정도 더 가주잖아요. 쉬었다가. 그 힘이 남아있는 거죠. 조선주는 제 힘이 버거워,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은 20일 밑이고, 한국조선해양도 자꾸 고점권에서 윗꼬리 맞으면서 밀립니다. 힘이 아직은 없다는 얘기예요. 위로 더 가기에는. 왜냐면 수조 때문에 갔는데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태양광은요, 좀 틀려요. 치고 가잖아요. 이런 거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더 지켜보는 거죠. 조선주처럼 이제 빌빌 거리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팔고 나오는 거지. 태양광. 그래서 지금 주도주라고 한 것 중에 살아있는 게 태양광하고 방위산업도 여러분들 이제 좀 조심할 필요해요. 현대로탄 같은 거 볼까요? 아직 힘이 살아있는지는 봐야 되는데 얘도 힘이 좀 버거워 지금. 현대로템도. 차트를 보면. 수조 다 반영했어. 4.5조 뭐 수조 폴란드 수조 K2전자 다 반영을 했어 이제. 앞으로는 뭔데? 이제 앞으로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반영을 한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주가가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위권에서 놀면 다행인데 요까지도 밀려주면 21선까지도 밀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요까지. 그래서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는 종목들이란 얘기예요. 새로운 모멘텀이 몇 조 원어치 사갔는데 폴란드에서 또 사가겠냐? 그건 아니겠죠. 물론 뭐 거기서 이제 계속 AS 나오고 하겠지만 당분간 얘기하는 거예요. 당분간 비싸다 싶으면 팔으란 얘기예요. 팔으란 얘기. 항공우주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 얘는 아직 좀 살아있네 보니까. 항공우주도 좀 살아있고 21선 정도 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방위산업 이런 건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제일 먼저 조선주가 좀 꺾였고요. 그 다음에 방위산업. 원전주 같은 경우는 좋은 수주를 내고도 꺾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분간 들어가면 안 되지.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사우디에서 올해 물론 목표는 많이 잡았어요. 10조 원 정도 이렇게 뭐, 한수원 사장이 이렇게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장이라고 해야죠. 공기업도. 올해 뭐 원전 10기 목표로 한다 5년간인가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살아는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는 반영이 된 거죠. 엊그제 3조 원 수주 소식에 이제 빠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너도 주도주로서 거의 끝물이다. 이렇게 신호를 준 것 같아, 이런 것도. 그래서 지금 주도주라고 남아있는 게 태양광하고 폐배터리. 요 두 개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순환매다. 올랐으면 이제 던져야 된다. 올랐으면 던지고, 또 빠지면, 한 21선 정도 오면 또 사주고, 또 오르면 팔고, 이거 돌파했던 것들은. 그런 식의 전략만 좀 남아있다.
시장의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계속 간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 근데 계속 간다고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게 뭐냐? 친환경 관련해 갖고 태양광 풍력만 조금 연속성이 있어요. 그거하고 2차전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장비주 이제 2차전지 소재주는 시세가 다한 것 같아. 거의 보니까 에코프로 PM이 대장이잖아요.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재주 이런 걸로 접근하지 마시고 LNF도 꺾였어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는 지금 못 가죠. 워낙 덩치가 크니까 당연히 못 가는 거죠. 오늘은 뭐 워낙 LG 에너지 솔루션 호재가 있어서 간 거지, SDI 이런 거 다 지금 꺾였잖아요. 사실 차트 보면. 지금은 얘들이 가는 게 아니고, 소재업체는 너무 비싸서 이제 좀 꺾인 거고, 이 장비업체 이런 쪽을 보라는 얘기죠. 자, 2차 장비, 국내에서 핵심 기업 하면 뭐 이런 것들, PNT, 이런 것들. 얘들이 조금 꿈틀거려요. 왜냐면 2차 전지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소재주는 너무 갖고, 배터리는 너무 무겁고, 그냥 이 장비주들이 가는데, 갔다가 얘도 조정을 받았어요. 좀 어느 정도. 이런 종목들이. 얘네 따라가시면, 또 이런 데까지 조정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는 또 반등 주는 자리잖아, 이런 자리는. 2차 전지 장비. 자, CI 테크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거 꺾였네요. 다 지금 갔다가 조정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다시 갈 수 있다는 게죠. 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으니까. 자, 코인테크. 마찬가지. 얘는 먼저 움직였네요. 먼저 움직였고. 원익 PNE. 얘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죠. 원익 PNE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거 바닥을 쭉쭉 일봉이지만, 잡아주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바닥 확실히 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저점이 조금씩이라도 올라간다. 높여준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도 못 가, 양극재 못 가, 동박도 못 가, 그냥 이제 장비 쪽이 좀 움직이는 거지. 하나기술 이런 거 먼저 움직였잖아요. 먼저 움직였죠. 자, 대부 마그네틱 이런 것도 움직였죠. 그러면 안 움직인 것들 중에 간다는 얘기예요. 원익 PNE 이런 것들. PNT, CIS 이런 것들도 못 갔네 보니까. 자, 코인테크 이런 거 이제 가기 시작하고. M 플러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얘네가 좋다 이게 나쁘다가 떠나서 조정받을 만큼 받으면 가주는 거고, 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괜찮은 섹터인데 그냥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건데 다른 섹터가 못 가니까 얘들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뭐 꼭 이게 지금 간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의 매매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런 식의 매매 그냥 생각 없이 매매를 하란 말이에요. 자, 2차 전지가 이제 좀 갈 때가 됐는데, 소재 양극재 음극재 너무 가서 못 가잖아요. 10배 이상 올라가지고. 배터리 못 가고. 그러면, 장비 쪽에서 갈 것 같은데, 먼저 간 종목이, 아까 뭐, 대부 마그네틱이나 뭐 하나그룹 이런 게 먼저 갔잖아요. 그럼 뒤늦게 가는 애들 좀 투자하고, 또 걔네 올라오면 팔고, 나오고, 뭐 그런 식의 매매밖에는 별로 지금 시장에서 크게 수익 내기는 어려운 시장이다. 그 다음에 좀 꾸준히 좀 볼 수 있는 종목은, 제가 금융주라고 그랬어요. 금융주는 안정적이잖아요. 이거는 트레이딩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금융주 보시면 이 KB금융은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고 하나금융도 얘기했는데 조정 많이 줬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금융지주 한번 볼까요? 얘들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얘들은 쌀 때 사놓고 지금 이렇게 비쌀 때 사는 게 아니고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쌀 때 사놓고 시장에서 중심이 됐을 때 파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금리 인상기잖아요. 어쨌거나. 뭐 그걸 고스란히 반영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건 언제까지 들고 가냐면, 이런 종목을 들고 있다 최근에 사서 하루 이거 쳐다볼 필요도 없다. 시세를. 쳐다보지도 말고 언제까지. 내년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도까지. 금리 일하기까지는 들고 가는 거예요. 실적이 안 꺾였잖아요. 유일하게 안 꺾인 섹터가 금융주예요. 은행주예요. 은행하고 보험주만 실적이 안 꺾였어요. 반도체 꺾이고
자동차는 좀 안 꺾였죠. 그러니까 안 꺾인 섹터가 자동차, 이 은행, 보험주만 안 꺾였어요. 실적 측면에서. 이 긴축의 시기에. 그러니까 긴축의 시기에 얘는 꺾일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이런 건 좀 장기로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싸기도 싸잖아요. 싸게 뭐 퍼가 2배, 3배고 PBR이 0.3배 정도밖에 안 해. 싸기도 싸고 가격도 비쌀 때가 아니고 쌀 때고 그다음에 지금 모멘텀하고 맞고 이런 종목들 이런 거. 그다음에 실적이 별로 안 꺾인 종목들. 뭐 근데 조선주는 갔잖아 이미. 이제 실적이 나쁘지만 앞으로 좋아질 건데. 그다음에 철강 내가 주의 깊게 보라고 했어요. 던지지 말고. 예. 오늘 또 중소형 철강주는 많이 갔어요. 현대제철하고 포스코만 별로 못 갔는데 그런 종목 우량주는 이런 때 쌀 때 잡아놓고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죠. 오늘 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건 많이 올랐죠. 보시면 많이 오른 건 아니네요. 10,000원 올라서 4%면 많이 올랐잖아요. 예. 자, 이런 거를 사놓고 트레이딩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포트에 지금 쌀 때 좀 담아놓는다 생각하고 그냥 담아놓는 거예요. 제가 이거 현대제철은 얘기했죠. 팔면 안 되는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예. 이 장기적으로 물렸던 분도 팔면 안 되고, 최근에 사서 물린 분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격대 파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대신 비중 조절은 해야죠. 이런 걸로 100% 가지고 있으면, 좀 막 우라통 터지잖아요. 최근 흐름 나쁘지 않아요. 왜? 너무 싸다니까. 제가 그래서 절대적인 가격은 있다고 그랬잖아. 3만원. 진짜 무너질 수 없는 가격이다, 이거는.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우량주를 접근하시는 분들은요, 우량주를 좀 장기로 접근하시는 분은 이런 철강이나 아까 하나금융지주 같은 은행주나 KB금융 같은 걸 접근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트레이딩 하고 싶으면 2차전지, 그 장비 쪽에 그런 기업들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태양광이나 풍력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들고 가시면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신호가 아직 안 왔어요.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100% 올랐고요. 올해는 배급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이 조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단기에 끝날 상황이 아니에요. 겨울 되면 더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많이 갔잖아요. 이런 거. 얘는 너무 많이 갔으면 얘 안 꺾였어요. OCI는 못 갔어요.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국내 유일하게 폴리실리콘이야, 사실은. 얘가 왜 못 갔냐면 중국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근데 중국발 어떤 때는 수혜, 어떤 때는 피해,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얘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고점권이냐 저점권이냐 이걸 보시면 돼요. 30불 위에서는 고점권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남는 가격대예요. 킬로그램당. 근데 20불 안에는 가격이 싸진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35불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멘텀이 물론 주가 흐름은 안 좋지만 그러니까 투자하기 좋다는 거예요. 자, 하나 솔루션 살래? 얘 살래? 같은 태양광인데 물론 틀립니다. 조금 틀립니다. 셀과 폴리실리콘 틀리지만 궁극적인 전방 사업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태양광이 커지면 폴리실리콘도 커지는 거고 셀도 커지는 거지. 셀이 커지야 얘도 커지는 거고. 예. 방향은 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 반도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지도 팔지도 마라. 이런 전략을 말씀드렸죠 제가. 예, 이거 뭐 좋은 종목인데 이런 생각 가지세요. 이거 좋은 종목인데 이것만 모으시는 분도 있는데 글쎄 그게 물론 뭐 여유가 되고 그냥 직장생활 하시고 이런 분이라면 가능은 한데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는 분은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반도체 수요가 좀 꺾였고 D램 가격이 좀 떨어졌고 그래서 실적이 지난번 1분기 때 잡았던 올해 실적보다 좀 하향했더라고요. 다 얘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다만 모멘텀은 있어요. 마이크론이 이제 DDR5로 전환했기 때문에
좀 올라갈 전향성 있지만, 이런 건 사지도 팔지도 마라. 가지고 있으면 팔면 안 되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여기다 돈 묻어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당분간에.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야, 너 조금만 오르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다른 걸로 트레이딩해서 먹고, 나중에 증 살 거 없으면 너 사줄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수가 본격적으로 돌아설 때 이런 종목을 사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뭐 시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미 선물 볼까요? 미 선물 48% 정도 상승. 오늘 미국도 상승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이유 없이 5% 빠졌어요. 이틀 동안에. 오늘 상승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본격적인 상승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 차트도 보여드렸잖아요, 어제. 어, 다우도 보여드렸고, 나스닥도 보여드렸잖아. 그냥 오를 자리 오면 오르는 거예요. 이거 오를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21선.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다음에는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은 된다는 얘기죠. 21선이면. 여기서 좀 쉬어가다가 나쁜 뉴스가 나오면 빠지는 거고, 좋은 뉴스가 나오면 올라가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 재탕 가지고는 더 이상 빠지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온 뉴스 외에 새로운 뉴스를 찾으세요.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의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지표 이런 거 다 예견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뉴스 중에 새로운 소식이라면 뭐가 있냐면, 이런 거밖에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좀 해결됐다는 거. 뭐 휴전을 하든지 뭐를 이런 건 새로운 소식이에요. 지수를 위로 올릴 수 있는. 그 다음에 미국이 긴축을 속도를 좀 늦춘다. 이런 것도 새로운 소식인데, 올해까지 내가 볼 때 틀렸어요. 그러니까 9월달까지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다음 FOMC까지는 이미 예견돼 있어. 거의 자이언트 스텝 할 것 같아. 그러니까 9월달까지 방향성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이라면, GDP 성장률 발표하는데 진짜 침체가 나온다. 뭐 아래 공파 하잖아요. 기업들이 막 적자가 막 쏟아지고 이런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추가적인 여러분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기업들이 침체를 오면 증시에는 나쁜 거지만, 침체가 오면 또 부양책까지는 안 쓰지만 긴축을 늦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서 새로운 뉴스라고 보고 잘 판단해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9월 달까지는 대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뉴스 보고. 맨 똑같은 뉴스.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9월 달까지는 뭐다? 결론을 좀 내드리면, 뭐 이 종목이 좋네, 저 종목이 좋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아유, 이거 싼 종목이야. 물론 우량하다는 전제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안 돼요. 적자나고 이런 기업인데 싼 종목이다.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포스코홀딩이나 현대제철이나 이런 것들이, 은행주나 뭐 증권주나 이런 것들이 우량하면서 싼 종목이에요. 그냥 싸면 사고 팔지 말고, 비싸면 팔고. 비싸다는 건 뭐예요? 많이 올라갔고 2차전지 소재같이 많이 올라서 최근에 막 많이 오른 종목들, 그런데도 모멘텀이 살아있으면 팔지 말고, 그 단기간에 또 많이 오르면 팔고 떨어졌으면 사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매매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새로운 뉴스가 9월 달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요. 오늘은 시황. 이제 시황을 좀 특별한 뉴스가 없을 때는, 안 올리는 날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뉴스에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때는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시황이 별 할 얘기가 없을 때는 종목, 이렇게 시장에서 나온 뉴스가 있는 종목 같은 거,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해주는 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